이제 와서는 난 이제 쉽지 않다. 사랑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가 많이 없어진 느낌?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이제 내 삶에 너무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뒷전처럼 느껴져. 그리고 이거를 하기까지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잖아 사실. 특히나 이 사랑하는 초반엔 거의 뭐 내 정신이 여기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허용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연인에 대한 사랑이든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든 간에 가장 근본은 결국 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 나를 사랑해야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기지 않을까. 되게 어려운 건데 나를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안녕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안녕할 수도 있고 안녕을 못해요. 안녕을 못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안녕이 못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쵸. 각자의 안녕.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사정이라는 게 항상 곤란하게 하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에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대. 네, 어대. 어린이 대공원 어대. 어대고. 이거 어대고. 아 근데 여기 왔다고 진짜 놀러 온 것 같아. 놀러 왔어요. 맞긴 해. 맞긴 해. 멀리 놀러 온 것 같아. 멀리 놀러 온 것 같다. 어느 정도 멀리? 서울을 벗어나? 서울을 벗어나. 근교 한 드라이브 30분짜리. 근데 령운에서는 10분. 아 그치. 영우 형네에서는 나가면 10분. 그냥 거기 경기도거든. 아 그치. 아, 저 나무 굉장히 이쁜데? 그러게. 아름답구나. 오늘 날씨도 좋고. 오늘의 대화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대화 주제. 개미랑 전쟁을 한다면? 개미랑 왜 전쟁. 전쟁을 해본다 갑자기? 상상. 아 그럼 그걸로 하자. 상상. 상상? 우리 셋 다 N이잖아. 애니네.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그 만약에 극장.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개미가 인류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아.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정복을 당할 것인가? 인간이 지능이 안 떨어지는 거지. 네, 그렇죠. 인간은 같은 그대로인 지능. 거고. 그대로죠. 체격이 다른 거구나. 체격 이제 피지컬의 차이지. 피지컬 차이. 근데 개미 무섭거든. 세지. 생각보다 무섭거든. 난 무조건 패배한다고 봅니다. 아 무조건 패배다. 저는 승리할 것 같아. 인간이. 어떻게? 왜냐면 인간한테는 기술력이 있잖아. 이미 돼 있는. 근데 개미가 이제 갑자기 딱 올랐어. 그럼 발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신무기가 나올 때까지. 그렇지. 그 전에 인간의 화염방사기로다가 그냥 오면 태워버리는 거지. 아.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개미 같은 경우는 이 땅속에 숨어 있다가 땅굴,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상당히 큰 효과를 봤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마침 하려고 했는데 이 미군이 패배하게 돼. 대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베트남에서 진 이유가 함정이죠. 그렇죠. 그 지형지물이에요. 그치. 그리고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인간에게는 이제 한계적인 체력이 있어요. 네. 근데 개미는 일단 물량이 개 많아서 맞지. 그냥 대체가 너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땅굴 안에는 개미들이 그냥 다 그냥 우글우글 해놓은 거야. 그래서 구멍을 막 거의 뭐 몇 시간 내에 파버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인간이 그냥 가다가 그냥 퐁 빠지는 거야. 함정. 함정. 그리고 일단 이런 틈새로도 이동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이런 틈새 사이로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는 침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아무리 그냥 뭐 하얀방사기를 쏘든 뭘 하든 이게 한계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육지전에서는 힘들 수 있어. 공중전으로 가나요? 해상전이나 그렇죠. 공중전으로 간다. 육해공으로 가면 해공으로 가면 해공. 이제 인간이 압도해 버리는 것이. 근데 그거는 사실상 밀려난다고 봐야죠.
그렇긴 해. 밀려난다. 그냥 육지를 탈환 그치. 당했다. 육지에서 도망쳐 나온 거지 그쵸. 거의.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우리가 완전히 인간이 패배를 막 했어. 이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공중에서 이 공간 자체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 아 다시는 막 뭔가 미사일 폭격.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들어오는 재건을 하는 거지. 들어오면. 근데 폭격이 됐을 거라는 게 수치적으로 파악이 안 되잖아. 문제는. 거야. 그러니까 센 놈을 던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가장 걱정되는 게 인류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핵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요? 벙커로 가야지. 지하 벙커로 가죠. 아, 얘네는 그들은 그냥 그냥 지하 지하에 벙커에 살아버려.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야. 이거는 흙을 드러낼 방법이 있지 없다. 않는 이상. 근데 그거 아시죠? 그 개미집에 수은을 넣으면 이게 그 개미 그대로 따라서 해가지고 딱 이렇게 굳는 거. 내가 볼 땐 그 기술을 개발을 해버리는 거야. 개발을. 인간이. 얘네가 근데 또 그 어떤 방어 체계를 또 얘네도 갖추고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참 전쟁은 끝날 때까지 모른다. 전 패배할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래도 인간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요? 인간. 그 요즘에 그런 기술이 있거든. 또 이제 레이저로 모기를 구분을 해서 쫙 쏘아서 모기만 죽이는 그런 기술이 실제로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로? 그럼 그 기술을 조금만 변형을 한다면 야, 인류가 모기한테 진심이구나. 여기에 개미를 판별해서 레이저로 쏴 죽이는 기계를 그치. 이제 곳곳마다 두는 거지. 드론이 있어버리니까. 와. 그러니까 드론도 있고. 이러면 또 모르는 게임이거든. 그러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개미가 인류를 정복하기 위해선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돼. 그 개미들끼리도 이제 각자 다른 종이 있잖아. 그죠. 그들끼리 과연 싸우지 않고 그치. 화해가 가능한가? 그지. 근데 이게 또 개미가 인간만큼의 지능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각 국의 어떤 다른 나라들과의 그죠. 해왔던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평화 협정을 맺고 있듯이 그치. 개미들도 가능은 할 것 같아. 일단 인간부터 없애고 보자. 그렇지. 일단 그치. 적이 하나면 통일하기가 쉽거든. 그치. 그렇게 되면 또 모르지. 근데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어. 경험. 어떤 경험이 있죠, 저희? 이 인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싸움, 그걸로 인한 어떤 경험치. 근데 개미와의 전쟁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경험이 없는.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 인간과 싸워본 적이 없다. 그쵸. 근데 우리는 이 개미에 대한 정보가 좀 있잖아. 왜냐면 그렇지. 누굴 죽여야 돼? 여왕개미란 말이야. 여왕개미만 치면 돼. 근데 얘네들은 인간이 다 똑같아 보일 거란 말이지. 그리고 사실 인간은 대가리를 쳐도 그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수없이 많아.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그치, 태어날 하나는. 때부터의 어떤 맞네. 그런 공산주의. 그렇게 보기엔 뭐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태어날 때부터의 역할을 부여받으니까 그치. 그게 이제 그들의 한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그 인간이 압도적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좀 고전하지 않을까? 엄청 고전할 것 같아. 하지만 그 기술력으로다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일은 많지 않고 진짜 기계가. 기계가. 근데 진짜 무섭다. 근데 나는 진짜 쉽진 않을 것 같아. 쉽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초반에 피해가 좀 많이 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치. 갑자기 개미들이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시간차 공격도 가능하잖아. 얘네들은. 이게 땅을 이제 꺼지게 만들면서 이게 싱크홀을 만들어. 특정 그치. 시간에 얘네가 여기 파놓고 여기 그치. 파놓고 여기 파놓고 뻥뻥뻥 계속 꺼지는 거지. 그치. 가장 무서운 건 개미는 어디에도 있다. 어디에도 있다. 어디에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그치. 말이잖아. 피해가 미비할지더라도.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개미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얘네는 한 번 낳을 때 그치. 이 보충이 엄청 많고 빨라. 걔는 스타크래프트가 가능하고.
우리는 근데 한계적이잖아. 그치. 심지어 이제 저출산의 위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로 들고 있는 이 지구에서 야 장기전이 되면 무조건 패배하겠는데. 장기전은 그치? 무조건 패배하지. 그리고 이 지구가 애초에 망가질 거야. 왜냐면 이 어떤 자연 속에 살잖아 걔는. 그치. 결국에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결국엔 자연을 파괴하면 우리도 죽으니까. 쉽지 않다. 결국에는 그냥 이제 휴전하는 걸로. 서로 윈윈하자. 윈윈 평화협정. 평화협정 맺어서 개미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줘야지. 일자리 창출을 해준다. 개미 일자리 창출. 완전 미세한. 미세한 어떤 마이크로 막 그런 거를 이제 개미들이. 반도체 산업이 확실히. 그렇죠. 그렇지. 개미는 본인의 신체의 몇 배,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몇 배의 근력을 내는 거잖아. 신체 대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건축에서도 엄청난 그걸 보이지 않아요? 그치. 저는 개미력을 쓰겠어요. 개미력, 인력보다. 그죠? 와, 건물을 짓는다면 생각보다 개미력 사무소가 생기겠네. 그치. 개미력 사무소. 페이도 괜찮거든. 페이 괜찮지. 페이 괜찮지. 근데 걔는 페이를 돈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 그치. 빵 하나 이렇게. 식량. 식량. 그러면 진짜 순식간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옛날에 어떤 그 영화 줄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인간이 이 지구에 너무 과밀도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인간 축소 기술을 발명을 해서 사람을 뭐 예를 들면 10분의 1 사이즈로 축소를 시켜서 그들만의 세계에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다른 물품들은 사실 크기가 그대로잖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현실 세계에서 돈 100만 원이 있으면 이 100만 원이 그들 세계로 들어가면 1억의 가치를 하는 거야. 그치. 왜냐면 만약에 요만한 비스킷이더라도 우리한테는 한입거리지만 그치. 그들한테는 뭐 일주일 식량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또 개미가 만약에 인간 축소 기술이 생긴다면 하시겠어요? 인간 축소 기술. 그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갖고 오면 근데 좀 고민해볼 것 같기는 해. 전 안 할래요. 왜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선택인 거야. 그럼 안 할래. 안 하는 거야? 왜? 진격의 거인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공격에 무방해비해지는 그게 물리적인 파워가 약해지는 거잖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인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 소인국의 사람들이 보호받는 형태가 분명 올 거란 말이야.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된다면 밖에 어떤 그 대인국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잘못 먹으면 순식간이야. 되는 것이. 그렇지. 그냥 이렇게 툭 엎으면은 그냥 진짜 그냥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조건이 너무 좋긴 하다. 어떤 그 물가가 100배, 100분의 1이 된다는 거. 내가 100만 원을 들고 들어가면 거기선 1억이 된다는 거. 근데 나는 그게 좀 또 상반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그런 뭐 건축이나 뭐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그 100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핸드폰 같은 건 또 되게 다르거든. 이런 진짜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비싸잖아. 그치. 근데 이게 사람이 이만해. 핸드폰은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 손톱만큼 더 줄여야 되는 거야. 그 기술이 또 그렇네. 그럼 개미력을 이제 그런 개미력. 그치, 개미력이지. 그치, 개미력을 이용하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되지.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든 뭐 되겠지만. 근데 또 그렇게 작아지는 순간 인간 이외의 것들한테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하겠다. 곤충의 살아남기 동물이든 그들이 또 다른 새로운 적이 되는 거잖아. 거기는 진짜 뭐 집에 개미 바퀴벌레 생기듯이 생기면은 그냥 몸만한 게 생기는 거거든. 그럼 걔네는 날 먹으려고 할 거 아니야. 힘들거든. 그러면 이제 맞짱 까야 돼. 진짜로 전쟁인 거야. 그러니까 부르면 진짜. 결국에는 대인국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그림이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정말 돈만 있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진짜 진드기 이런 거랑
진드기가 이제 개미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건가? 엄청나게 청결해야 될 것 같아 또. 그치.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작아지면 그 안에서도 계급 사회가 생길 것 같아. 생기지. 그지? 이건 어딜 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뭐 100배가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지. 누구한테는 정말 100배인 거고 누구한테는 똑같이 또 뭔가 근데 100배를 얻는 만큼 또 100배를 잃는 것 같아. 그지. 이제 원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볼까요? 사랑. 사랑. 아 갑자기 사랑으로 튀는 거죠.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거. 원래 그죠. 계획은 그거였지. 사랑. Love. 러브. What is 사랑이란 love? 무엇인가? What is love? 사랑. 30대 기준이잖아요. 그쵸. 30대. 우리 이제 사실 큰 주제가 우리 이제 30대에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잖아. 30살의 그래서 사랑. 30살의 사랑은 무엇인가? 30살의 사랑. 사랑.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해. 나도 많이 확실히 다르지. 20대 생각하던 것과 30대 생각하던 것이 많이 다른 그치. 느낌. 많이 다르지. 내가 좀 이거를 요새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거. 왜냐면 제 여자친구가 지금 26이잖아요. 근데 30에 결혼하고 싶대요. 한 3년 4년? 그 정도 남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 왜냐면 어쨌든 그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나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한 30대 아무리 늦어도 한 31, 2에는 근데 내가 20대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제약 없이 그냥 연애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그냥 좀 무기한하다. 연애라는 게. 근데 저도 어쨌든 이제 좀 제한 사항이 생겼다. 제약이 걸렸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거야. 아, 연애가 유한해져 버렸구나. 그치. 연애라는 거 자체가 유한해졌구나.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렇다고 뭐 35, 36 돼가지고 맨날 20대 애들 만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그치. 이제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만날 텐데 진짜 사상이 이제 나 이제 미혼주의로 살 거야가 아닌 이상 제약이라는 건 계속 생길 거고. 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 사랑이라. 그래서 나는 30대 되니까 20대 때는 무한할 줄 알았던 나의 어떤 만남이 30대가 되니 유한해진 걸 확실히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할 게 당연한 건데 그게 피부로 와닿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 또 사실 그렇잖아. 20대 초반의 연애에서 진짜 얘랑 결혼하고 싶다 의 느낌과 지금 이 나이 먹고 얘랑 결혼하고 싶다가 사실 다르잖아. 되게 다르잖아. 되게 다르지. 그리고 이제 어떤 나의 연애를 돌아봤을 때 20대 초반에는 진짜 그게 전부였어. 막 사랑이. 연애가 내 전부였던 거지. 그러니까 뭔가 같이 연애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진짜 막 흔히 말하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되게 바보 같고 한심한 짓이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없더라. 내가 그 연애가 이제 딱 끝나면서 느낀 게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들, 그 사람이 뭐 좋아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나한테 있거든. 근데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저 마음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내가 없었어 연애. 맞아. 그게 진짜 확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우린 하면서 불같은 사랑을 했겠지.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남은 게 없는 거지. 내 취미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공허함이 커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한번 겪으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다. 결국 사랑이란 것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맞아, 좀 유연해지는 것 같긴 해. 嗯 20대 때는 좀 저돌적이고 그치. 좀 딱딱한 느낌이라면 30대가 되면서 이게 20대 후반부터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 조금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더라. 맞춰 나간다가 이해가 돼. 맞춰 준다 해서 맞춰 나간다로 바뀌는 느낌. 원래 잘 맞춰주신 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춰주는 편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맞춰줘야만 될 것 같았지. 내가 안 맞춰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이제 강박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방향에서 쌍방이 되었다. 좀 쌍방적이세요? 쌍방입니다. 그럼요. 그러시군요. 근데 나는 뭔가 어렸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게 뭔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어렸을 때 직관적으로. 사랑 뭔가 탁. 근데 뭔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진 않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성이 좀 들어간다 해야 되나? 예전에 감정이 그치. 우선주의인데 이성적으로 맞지? 그것도 나이에 영향이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때보다 어쨌든 내 삶을 내가 좀 더 책임져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게 1순위만 될 수도 없는 거고.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아지잖아 사실. 그래서 그때가 그리운 것 같기도 해. 맞아. 그냥 어떤 것 무슨 상황이든 다 제쳐놓고 그냥 그 한순간에 올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 부러운 거야. 맞아. 그렇게 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버리면 내 삶이 진짜 너무 흔들리는 거지. 흔들려. 그냥 무너지고 막 이러는 거지. 한 진도 한 4.0.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 더 먹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지. 나중에 40대. 그럴 때 이제 무너지는. 50대. 죽음이지. 또 그때 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준비해 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내가 그렇게 올인해서 사랑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재력과 뭐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다면 사실 그 나이 때도 난 사랑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 누군가의 비판도 감수해야지. 그치. 감수해야지. 그것 또한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중요하게. 마음의 준비 굉장히 중요하지. What is love? 러브. 아무리 사랑을 고민해도 명확한 답이 딱 나오진 않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거지. 우리가 20대 초반에 연기란 무엇인가 고민했을 때 뭐 나름의 답을 내렸겠지만 또 이것저것 경험을 하면서 또 모르겠고 또 그 나이 때 와서 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연기다라고 답을 내렸지만 또 지나니까 또 모르겠고 그게 또 사랑도 똑같지 않을까. 맞아.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게 변했다기보다 내가 변한 거야. 왜 변하셨어요? 이렇게 변했어. 인간은 원래 늙어. 당연한 소리를. 늙는 거랑 변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사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영화들 있잖아.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사랑해야 될 짝을 정해주는 그런 주제를 가진 어떤 영화들 있잖아. 근데 보면 항상 그걸 못 지키고 내 마음 가는 사람을 만나다가 꼭 문제가 일어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딱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한 할 동반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정해져 있다면 어떨 것 같아? 근데 나는 거기에 명확한 게 있어. 인간은 통제를 거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 전제가 내가 태어났을 때 누구랑 결혼할지 정해져 있어야 한다잖아.
근데 그 전제가 없었다면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문제도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는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되는 게 그들의 어떤 세계관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게 당연한 문화인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치 그거를 범하면 불륜의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생각조차 거지. 못하는 거지.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까 싶은 거야. 근데 나는 그랬잖아 과거에. 그치. 제도가 있었지. 그렇네. 그리고 여태까지 뭐 이제 그런 왕족들끼리도 그지. 약간 뭐 그거 뭐라 하지? 가족들끼리 근친. 근친으로 계속 이어가고 그 혈통을 뭐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또 보면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이랑 눈 맞아서 맞아. 사랑을 하고 그랬던 경우가 꽤나 많지. 근데 인간은 어쨌든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지. 그 번식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라는 그러니까 본능과 이성의 차이겠지. 계속 대립하겠지 그거 자체가. 나는 그럴 것 같은데. 애초에 운명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믿는 편인가요? 운명. 운명. 왜?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이 셰익스피어가 그때 와이프한테 그 시대 와이프한테 나는 이번 생만 당신을 사랑하기엔 너무 아쉽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찾아갈게. 뭐 이랬대요. 근데 지금 근현대에 무슨 어떤 미국인가 어딘가에 그런 진짜 유사한 형태의 부부가 있대요. 나 이거 본 거 같아. 그래요? 그 미국 배우일 거야 아마. 배우랑 극작가인가? 배우랑 극작가인데 이름도 비슷해. 극작가 이름이 셰익스피어고 실제로. 셰익스피어. 근데 생긴 것도 비슷해. 그 옛날에 어떤 그렸던 그 초상화랑 비슷하고 와이프 이름도 똑같고.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게 물론 정확히 뭐 명사할 수는 없지만 그쵸. 전 존재하지 않을까. 할 것 같긴 하다. 우리가 그냥 재미로 사주를 보지만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사주가 똑같으면 똑같은 인생을 산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운명도 사실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나는 사실 우리가 이 지구에 이 시기에 태어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그거 자체가 운명이지 않을까. 그렇지, 운명이지. 나의 형제들을 제치고. 그치. 형제들? 형제였던 것. 형제가 아니죠. 그 당시 때 형제였어. 그 당시 형제였어. 형제였지. 어쩔 수 없어. 함께 했잖아. 형제지. 함께 했지. 형제들 제쳐서 너네들도 마찬가지. 맞지. 너네 형제들을 아니면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생사결이었지 그때. 그치. 그때 당시 내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힘들었어. 그 시간이 진짜 고통스러웠지. 그치. 내가 원래 장기 마라톤을 잘 못하는데. 근데 이게 살고자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야. 그렇게 죽기 살기로 했잖아 우리. 이미 해버렸지.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야. 그게. 근데 우리 결국에 살았다고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못할 게 뭐야 솔직히. 야, 멋있는 막말로. 그지? 생각해보니까. 근데 봐봐. 총목표가 달라. 그때는 살고자 했어. 그러니까 생존이 총목표였다. 그치. 근데 태어난 순간 죽는 게 목표야. 어차피 끝은 죽어간다. 그지. 그러니까 나는 목적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어떻게 잘 죽냐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그치. 좋게 죽는 잘 아름답게 잘 죽느냐. 왜냐면 못할 게 뭐야 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보자. 그지. 어떻게든 이 생명을 잘 유지해보자가 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닌가.
결국에 이것도 경쟁이거든. 그지? 아니, 사랑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빠진 거야? 생사결까지 가버리네. 아, 사랑에서 생사결까지. 생과사. 정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들면 좀 그 위험해. 이상한 데로, 이상한 데로 자꾸 빠져. 어쨌든 그 셰익스피어. 맞아. 셰익스피어. 운명. 그래서 운명은 있는 것 같다.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아, 그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존재는 하지만 못 만난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그치. 딱 빠져버리는데.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거나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못 만나버린 거지 그 운명을. 근데 난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운명론이? 그러니까 존재해야 된다. 아, 왜냐면 그거 없이 너무 퍽퍽하잖아. 그치. 낭만이란 게 없어. 그 낭만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 뭔가. 그 운명을 만났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없습니다. 운명. 근데 운명을 만났다는 사실 내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 운명이었다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령호가 말했다시피 이것도 다 운명이거든. 맞지?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난 것 같아. 그 운명적으로 뭔가 만나는 거는. 근데 이게 참 그래. 희대형이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 지나고 보니 아, 그 사람이 운명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맞아. 이게 진짜 모르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딱 만났을 때 뭔가 알림창이 딱 운명입니다 라고 뜨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떠줬으면 좋겠어. 아, 그러면 진짜 어떻게든 하겠네. 그런 시스템 그치. 없나? 그냥 머리 위에 운명이 아니면, 달려있는 거야. 왜 우리 그 옛날 설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삼신할매가 운명 짝한테 새끼손가락 붉은 실 연결해준다고. 좀 보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뭔가 이게 딱 내 붉은 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운명의 짝지한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이게 내 눈에만 보여. 그럼 이제 찾아가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다 찾아다닐 걸? 그치. 다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 확률이 70억 분의 1이라고 했나? 진짜? 그 정도의 확률인 거지. 왜냐면 전 인류잖아. 그렇겠네. 70억 분의 1의 확률이래. 이거 로또보다 빡센 거거든? 그치. 로또보다 빡세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태 만나서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던 사람은 진짜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치. 그것 또한 운명이지. 모두가 운명이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 그치. 다만 그 사람과 헤어질 운명도 있었나 보지. 사랑이라는 건 참 위대하긴 하다. 그치. 근데 다들 사랑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좀,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 3초 만에 사랑에 빠진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이 먹으면서 또 시각이 되게 바뀌잖아. 근데 난 아직도 그게 있는 것 같아. 첫눈에 딱 느낌이 온다.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다. 이뤄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되게 느낌으로 빡 느끼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그 나이를 점차 먹어갈수록 이제 환경을 많이 보게 되잖아. 뭐 그렇지. 뭐 집안 내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상대방의 조건들, 그 내 조건과 부합하는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나는 감정적으로 뭔가 좀 더 사랑을 갈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아직 그건 못 겪어본 것 같아. 보자마자 저 사람이다를. 나도. 나는 사실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연인관계도 그렇고 좀 길게 보는 느낌이 커. 뭐 잘 맞다가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안 맞다가 생각해보니 괜찮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좀 오래 보는 스타일. 약간 스며든다. 나도 이런 스며든다. 느낌. 그러니까 뭔가 스며들었을 때 사랑이네. 이런 느낌. 근데 그거 알지? 그게 더 무서운 거 알지? 나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샌가 들어와 있는. 그치. 근데 그 스며들었다라고 딱 인지하게 되는 기준이 뭐야? 그게 어느 순간 딱 와. 나도 그게 진짜 모르는데 신기한 게 스며들었다. 근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어 거기서. 그렇지. 진짜 무서운 거야. 늪지대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유형이 다르잖아. 그치. 나는 좀 금방 이 사람인 것 같다 싶으면 약간 벌처럼 쏘거든. 근데 얘 나비처럼 날아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치면은 이제 엄청나지는 거지. 엄청나지는 거지. 나비처럼 날아서 별처럼 쏴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난 벌처럼 날거든. 왕벌의 비행이네. 그지. 나는 그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아. 썸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너네들의 그 스며들었다가 아직 모르는구나. 나는 몰라. 스며든다. 그 기준이 뭐야? 내가 이 사람 나한테 스며들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스며들었다보단 내가 이 사람한테 스며들었다는 게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에 가까워졌구나. 자꾸 저쪽을 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알지. 그냥 이제 그런 거야. 눈길이 가. 그냥 저 사람이 잠깐 일어서 그럼 딱 보는 거. 뭐 필요한가? 내가 갑자기 딱 떠오른 게 내 학창 시절 때 같은 거였어. 학창 시절. 내 학창 시절 때는 스며드는 파였네. 약간 그런 타입.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뭔가 이제 좋아하는 학우가 생기면 뭔가 이제 소시아를 계속 눈이 마주치고. 그지. 앞에 가서 괜히 얼쩡대고. 맞아, 그냥 나는 그냥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그냥 창가 쪽을 가려고 했어. 그냥 창밖에 봐야겠다. 근데 내 몸은 그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창문으로 가게 되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치. 그렇게 되어버리는. 맞아. 이게 그때 생각하니까 또 확 와닿네.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냥 저냥 지내다가 막 갑자기 나 왜 걔 생각하지? 그때가 이제 스며들었다. 그게 스며드네. 그게 이거야. 스며들었다네. 맞아. 몇몇 타구들이 머릿속에 스쳐지다가네. 아마 본인들 아니고. 그치. 그 초중고 많지. 시절 그치. 생각하면 그냥 그게 딱 눈이 떠지는 게 중학생 때인 것 같아. 그 연애에 대한. 맞아. 그치. 근데 그것도 다르잖아. 그 중고등학생 때 어쨌든 연애라는 걸 또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연애라는 걸 하고 완전 다르지. 지금 우리가 지금 20대 30대 연애도 느낌이 다른데 다르지. 그때도 사실 다르다는 걸 확 느끼잖아. 너무 느끼지. 정말 그냥 소꿉놀이 같잖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애가 10대 연애. 중학교 고등학교 진짜 많이 다르다. 근데 진짜 이게 그 어떤 호기심에서 출발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딱 어렸던 것 같아. 그지.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배려가 없었어. 없지. 전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 시절에 했던 연애에서 배려가 청소년기. 그러니까 그때 나름대로 배려라고는 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배려가 아니라 되게 이기적인 무언가였거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뭔가 어떤 만남과 이별에 있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배려라고 그런 어떤 단어 선정과 행위들을 했겠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저 내 마음 편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이기적인 행위에 지나치지 않았다.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 근데 난 지금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 이별이라는 거는 배려가 안 돼.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그 이별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 상대방도 느끼고 나도 느낄 때까지의 시간은 존재해. 합의 이혼. 뭐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 당시 때는
아 맞아. 불이 꺼지잖아. 그럼 모르는 사람이야. 완전 통보지. 어. 내가 그런 적이 있긴 해. 그러니까 엄청 불탔어. 불타고 이제 했는데 쟤만 남은 거야. 그치. 쟤만 남아버려. 막상 사귀니까 이게 너 몰라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뜨문뜨문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통보식으로 이제 헤어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상처가 남았지. 아무튼 그런 배려를 말하는 그치. 그런 거지. 맞아. 그랬어. 자. 근데 그때는 이제 심리의 변화에 의해서 너무 충동적으로 작용할 때라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지. 사랑 참 어렵다. 어려워? 뭐 쉬울 게 있나? 쉽진 않은 것 같아. 이제 와서는 난 이제 쉽지 않다. 사랑. 언제까지 쉬웠는데? 언제까지? 20대 초중반까지. 좀 쉬웠어? 쉬웠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대해 그냥 그게 없었어. 어떤 그치. 거부감이 내 나서 스스로에 대한 걸림돌. 제한,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냥 30대 되면서 이제는 좀 다르지. 제한이 생겼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가 많이 없어진 느낌? 없어질 것 같은 느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내 삶에 너무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약간 뒷전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뭔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하기까지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잖아 사실. 그렇지. 특히나 이 사랑하는 초반엔 거의 뭐 내 정신이 여기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허용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내 삶에. 맞아. 아무래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좀 표화해서 조건을 이제 표화해서 맞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그냥 쉽게 유추하고 그치. 그렇게 전제하에 결혼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겠지. 근데 나는 그게 그런 형태로 가는 것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본능을 잃고 싶지 않은 욕망은 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향하게 되더라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게 내 인생의 목표긴 해. 사랑에 있어서는. 사랑은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요즘 들어서 난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참 내가 이제 좀 이 정도 뭐랄까 아직 너무 어리지만 그렇다고 막 어린 건 아니잖아 우리가 또. 그러니까 딱 느낀 게 참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내가 뭔가 뭐라고 해, 사람이 좀 비참해진다? 그거를 딱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뭔가 인간관계도 사실 맞지. 이제 뭐 너무 오래된 친구들이지만 사실 기브앤테이크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거든. 맞아. 뭐 돈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 맞아. 근데 내가 경제력이 없다는 거는 나한테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거거든. 맞아.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렇다 보면은 인간관계 할 때도 되게 어떤 비참한 무언가를, 물론 상대방은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뭐 비참함을 주지 않겠지만 그치. 스스로가 느껴버리는 것이. 그치. 나도 이거 뭔지 알아. 이게 나 이제 점점 조건이 다르고 맞아.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여기서 나는 그 격차가,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더 가버리면 그치. 부담되고 그냥 비참하다는 표현이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놀러 가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치. 맞지. 근데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오래된 친구들끼리 뭐 몇 년에 한 번 음. 놀러 가는 건데 그게 나한텐 여유가 없는 거지. 맞는 말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뭐 어떤 이성을 사랑하는 뭐 그런 사랑, 가족, 친구 너무 중요하긴 한 것 같아. 중요하지. 근데 영호가 말한 것처럼 뭔가 잃지 않아야 할 또 무언가가 아닐까. 나는 또 그런 거 많이 느껴. 그러니까 그 어쨌든 우리는 늙고 기능적으로도 떨어지게 되고 사회에서도 이제 구성원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을 사람은 결국엔 내가 사랑하는 동반자잖아.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최종장이 아닐까. 가장 큰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 나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그럼 어떤 연인에 대한 사랑이든 무언가에 대한 사랑이든 간에 그 가장 근본은 결국 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기지 않을까. 제일 큰 거지 그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 나를 먼저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렇다. 그럼 이제 사랑하러 떠나봅시다. 찾아보자. 또 사랑하러 떠나자고? 스며들어 보자. 스며들러 가봅시다. 건대나 갈까? 너무 좋지. 홍대나 갈까? 홍대?